가만히 있으면 매출 절대 안 오릅니다. 제가 공부방 운영할 때 일이에요. 진짜 아이 성적 올려줄 자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를 알릴 방법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전단지 4,000장을 남자친구랑 둘이서 4-5시간 이상씩을 돌렸습니다. 전단지 데이트하면서 그냥 미친 듯이 돌리다 보면 한 1,000장 돌렸을 때쯤인가 한 명 정도 문이 오더라고요. 그럼 전단지 돌리다가 공부방 가서 상담하고 다시 돌리면서 제발 해라 이랬죠. 그렇게 아이들이 등록하면 너무 고맙잖아요. 정말 열심히 가르쳤어요. 아직까지도 우편함에 전단지 넣기 있잖아요. 이거 진짜 자신 있을 정도라니까요. 또 이건 이자카야 운영할 때 일인데요. 부동산 사장님이 역 바로 옆이기도 하고 상권이 괜찮다고 어떤 자리를 추천해줬어요. 그래서 조그만한 매장인데 그냥 알바 한 명 두고도 월 매출 한 2,000까지는 나오고 한 달에 나 혼자서 월 1,000만 원 이상은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었죠. 그래서 제가 학원 할 때 모았던 돈하고 신용보증기금에서 3,000만 원 이렇게 빌려서 권리금 4,500을 주고 시작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월 매출 1,000만 원도 안 나오는 매장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저한테 4,500 받은 그 전 사장님 있잖아요. 그 사장님이 제가 했던 그 지역에서 한 버스 정거장으로 2정거장 옆에 똑같은 걸 또 차리더라고요. 와 진짜 화났어요. 근데 어쩌겠어요? 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뭐 법적으로나 뭐나 문제가 없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손님을 모아야죠. 뭐 했냐고요? 그 당시에는 사실 인스타 이런 게 활성화되어 있진 않아서 블로거들 리스트를 쫙 뽑은 다음에요. 그 사람들 연락 진짜 매일 돌리고요. 사진 찍고요. 가게 앞에 막 배너도 직접 디자인해서 앞에 배치하고요. 별의별 거 다 했죠. 근데 결국은 못 살렸어요. 이렇게 제가 별의 별짓을 해도 안 오던 고객이요? 우연히 블로그라는 걸로 학원이 잘 될 수 있다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바로 썼죠. 그렇게 글 한 10개 정도도 안 썼는데 제 학원은 마감이 돼버렸습니다. 아니 그렇게 안 오던 고객이, 그렇게 안 오던 학부모들이 그걸로 다 끝나버렸어요. 이게 바로 온라인 상권의 힘입니다. 블로그는 그냥 예시 중에 하나예요. 벌써 이 이야기도 몇 년 전 이야기니까 사실 지금은 훨씬 더 이런 사례가 많죠. 블로그뿐만 아니라 인스타나 유튜브, 페이스북, 심지어 당근마켓,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 쇼핑 등 정말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다 하시지 않아도 업종별로 몇 개만 해도 충분하죠. 저는 이때 세상이 그래도 살만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프라인 매장 하나 이사 가는데 최소 몇 천만 원 들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사무실 이사를 했는데 그것만 해도 그냥 컴퓨터 몇 대 놓는 것만이었는데도 500만 원 넘게 들었어요. 아무런 짓게 없이 그냥 컴퓨터 책상 이것만 해도 500이 듭니다. 근데 이 500 온라인 상권을 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거의 수천 명이 내 학원을, 내 매장을, 내 서비스를 알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고요? 당연히 매출이 오르죠. 근데요, 이 강의는 단순히 온라인 마케팅 이렇게 하세요 이런 거 알려주는 강의 아닙니다. 저는 그냥 마케터가 아니에요. 자영업을 10년을 했습니다. 학원에, 음식점에, 뭐 프랜차이즈에, 부동산까지, 그리고 지금의 마케팅 대행사까지 하고 있어요. 일단 손님 어떻게든 데려온 다음에 끝! 이런 마케팅에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자영업하는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꾸준한 매출이에요. 계속적인 매출입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순수익이죠. 또 확장이 가능한 사업을 유지하는 겁니다. 맞나요? 그렇다면 제가 오늘 강의에서 그걸 알려드리겠습니다. 매달 매출을 꾸준히 올리는 방법을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중 하나가 있는데요. 점진적 우상향. 이거 너무 좋아해요. 천천히 하나씩 올라가는 거예요. 한 번에 올라가다가는 사실 넘어집니다. 이걸 아시면 저처럼 시간 낭비, 돈 낭비 이런 거 안 하시게 될 거예요. 제 10년을 이 영상에 진짜 갈아 넣어보겠습니다. 참고로 본 내용은 제가 제 카페에 정리해둘 예정이에요. 혹시 자료를 정리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카페에서 신청해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미 온라인 상권이 뭔지, 그리고 왜 굳이 온라인 골목 상권에서 메인 상권으로 이사 가야 하는지는 이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온라인 상권의 3가지 특징까지도 제가 직접 알려드렸습니다. 똑똑한 사장님들은 이미 이해를 하셨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번 더 복습을 하고 넘어가면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복습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온라인 상권이라는 거였어요. 가게 차릴 때 오프라인 상권은 우리가 최소 2달에서 3달, 많게는 1년 이상씩 고민을 하지만 이런 온라인 상권에 대해서는 별다른 고민을 하지 않고 차리는 경우가 많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내 가게가 온라인 상권에 어디에 있는지, 메인 상권에 있는지, 골목 상권에 있는지 이걸 확인을 꼭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방법이 뭔지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이 영상 가서 다시 복습하고 오시면 됩니다. 온라인 상권을 확인해 봤는데 내가 아직 골목 상권에 있다? 그럼 당연히 메인 상권을 올려야 하고요. 메인 상권에 지금 이미 있다? 그럼 그걸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 마케팅 채널 모두에 싹 다
내가 메인 상권을 차지하는 게 중요하죠. 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었죠? 바로 온라인 상권에는 3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습해볼게요. 첫 번째는 더 많은 고객한테 보일 수 있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심지어 내 가게에 관심 있는 고객에게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심지어 여기서 더 멀리 있는 고객에게까지도 내 가게를 보여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예시가 뭐였죠? 인스타 하나 잘해가지고 뭐 가게 손님이 항상 꽉 차 있거나 아니면 막 2-3시간씩 기다려야 하는 맛집들이라고 했었습니다. 생각보다 맛은 없지만요. 이게 부럽다면, 그리고 진짜 이렇게 만들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 진짜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이제 여기까지 아신 분이라면 왜 온라인 상권이 중요한지 이거는 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제부터는 이 온라인 상권을 통해서 매출을 어떻게 올릴 수 있는지 그 전체적인 구조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집중해 주셔야 돼요.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노출, 설득, 재구매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걸 줄여서 EPR이라고 불러요. E는 exposure, 노출이고요. P는 persuade, 설득이고요. Re는 repurchase, 재구매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이 자영업을 한다면, 아니 사업을 한다면, 여기에 좀 우발을 보태면 인생에서 그냥 돈을 벌 거라면 기억해야 되는 3가지입니다. 노출, 설득, 재구매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안 되면 매출은 안 오릅니다. 대부분 마케팅이라고 하면 그냥 알리는 것, 그러니까 노출의 영역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건 진짜 아주 단편적인 생각입니다. 그건 사업이 아니라 그냥 로또예요.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노출해보고 되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 사실 로또지 이게 사업인가요? 운이 좋으면 한번 바짝 매출은 오르겠죠? 근데 우리가 그러려고 사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려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제대로 사업하는 분들은 바짝 이렇게 버는 게 아니고 계속 이걸 매달 유지하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이건 저도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같이 노력해보자는 겁니다. 저도 이거 3가지가 모두 중요하다는 거 안지 뭐 그닥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저보다 훨씬 빨리 깨달으신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 하나하나를 자세히 한번 봐볼게요. 노출은 뭘까요? 알리는 겁니다. 설득은 뭘까요? 사라고 설득하는 거예요. 그럼 재구매는 뭘까요? 다시 사라는 거예요. 아마 지금까지는 이 3가지 단어의 뜻을 딱 이 정도, 요거까지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부터 아예 생각을 바꿔드리겠습니다. 노출, 설득, 재구매는요,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내 매장을 보는 관점이, 내 사업을 보는 관점이 아예 바뀌실 거예요. 저는 그랬거든요. 뭐 이걸 들으시고도 안 바뀌면 노출은 그냥 알리는 게 아닙니다. 누구한테 알리느냐? 이거예요. 아니 그냥 알리는 거나 누구한테 알리는 거냐 이게 뭐가 다르냐 하시는 분들은 지난 강의 똑바로 안 들으신 겁니다. 다시 한번 듣고 와주세요. 제가 이 강의에서 온라인 상권의 특징 3가지를 말하면서 이런 걸 말했어요. 뭐였죠? 일단 첫 번째, 더 많은 사람에게 보인다. 두 번째, 내 가게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만 보인다. 세 번째, 심지어 이걸 더 넓은 범위의 사람에게도 보일 수 있다. 이런 거였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노출을 그냥 알리는 거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은 그냥 1번만 알고 계신 겁니다. 정확하게는 그냥 노출의 사전적인 의미만 알고 계신 거죠. 근데 그냥 많은 사람에게 보이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내 얼굴 박힌 전단지가 굴러다니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내가 고등학생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대학생 학부모가 제 전단지를 받으면 어때요? 의미가 없습니다. 내 고객이 아니에요. 그래서 매출을 꾸준히 올리기 위한 노출은 그냥 알리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내 가게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 알려야 하고요. 그 다음 점점 더 범위를 넓혀가면서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운 이 온라인 상권은 바로 그걸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오프라인에서는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가 막 지나가다가 혹시 몇 살이세요? 막 물어보고 전단지를 주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면 뭐 혹시 자녀가 몇 살이신가요?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온라인은요, 이런 게 가능해요. 내가 보여주고 싶은 사람에게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 영상을 보고 있는 것처럼요. 저는 사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을 운영하는 분 중에서 마케팅에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 이런 분들을 찾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만난 거죠? 이런 것처럼요. 물론 그렇다고 오프라인 마케팅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저도 배너를 설치한다거나 현수막, 전단지, 뭐 버스 광고 이런 것들도 몇 번 해봤지만 효과가 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모두가 이런 방식이 효과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마케팅에 가중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마케팅 방법에 더 집중을 할 것이냐, 이게 업종별로 다르다고요. 이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업종별로 제가 하나하나 정확하게 앞으로 계속 찍어 나갈 겁니다. 그건 그때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린 누구한테 알려야 될까요? 4단계가 있습니다. 칠판 지우고 바로 보여드릴게요. 1단계부터 볼게요. 1단계는 지금 이 상품이 있다는 걸 몰라서 안 살 뿐 내 걸 알기만 하면 당장 구매할 고객이 1단계입니다. 다음 2단계는 지금 알린다 해도 바로 구매하진 않지만 대신 3개월 내로 가까운 시일 내로 구매할 고객이죠. 다음은 3단계입니다. 지금 당장은 구매 의사가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한 3개월 정도까지도 없어요. 하지만 지금 내 상품을 구매한 고객의 나이대나 성별이나 특징 등 뭔가 공통점이 있는 고객들이에요. 이런 고객이 3단계고요. 나머지 4단계는 그냥 많은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했던 고등학생 학원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단계는 일단 고등학생 학부모면서 지금 막 학원을 옮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야 당장 구매를 하겠죠. 그 다음 2단계는 고등학생 학부모긴 한데 지금 아이가 다니는 학원이 마음에 들어. 그래서 굳이 옮길 이유가 없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당장은 구매를 안 하겠지만 3개월 안으로 구매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3단계는 이제 초, 중 등 학부모가 될 겁니다. 지금 당장은 구매 의사가 없어요. 그렇지만 내 고객과 공통점이 있는 거죠. 이제 곧 있으면 고등학생은 올라간다 라는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는 그냥 내가 하는 학원의 그 지역 사람들 전부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 학원이 알려줄 거고 그러면 오는 사람이 있겠죠. 지금까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업체든 단계 순서대로 공략을 해야 돼요. 1단계부터 4단계까지요. 보통 매출이 좀 잘 나온다, 괜찮게 나온다 하는 분들은 이 1, 2단계가 잘 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내가 유지가 안 될 정도로 힘들다 이런 분들은 이 1단계부터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단계가 올라갈수록 당장의 매출과는 멀어져요. 하지만 미래를 준비해 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계가 올라갈수록 돈 그리고 시간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바로 이거를 표현하는 이 마케팅 업계에서 흔히 하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노출은 돈이다 라는 말이에요. 광고비를 얼마를 지출할지에 따라서 몇 명에게 보여줄 수 있는지가 정해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단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해당되는 사람이 많아지겠죠? 그럼 당연히 돈과 시간은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노출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누구한테 알릴 거냐? 바로 그 이야기죠. 그 누구가요? 4단계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단계별로 공략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나는 몇 단계 고객을 공략해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시작은 일단 내 업체를 4단계 고객으로 나눠 봐야 누가 누군지를 알고 공략하던지 말던지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1, 2, 3, 4단계로 나눠봐야 됩니다. 근데 또 이거를 알아서 하라고 하면 안 하실 테니까요. 지금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노트에 이 1, 2, 3, 4단계 있죠? 이걸 보면서 각각 내 업체의 고객이 누군지 적어보세요. 바로 보이실 겁니다. 근데 알리기만 한다고 해서 매출이 오르는 건 아니에요. 설득이 돼야 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온라인 상권이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만약 이게 여러분 스스로 느끼기에 택도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제 말을 계속 듣고 있으실까요? 저한테 혹은 뭐 제가 추천하는 분한테 대행을 맡길까요? 시간 낭비, 돈 낭비 안 하려고 할 겁니다. 바로 이런 게 설득이에요. 여러분이 뭘 팔던 설득이 안 되면 아무리 알려도 아무리 돈을 써도 말짱 도루묵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바로 이 설득이 노출을 어떻게 했냐? 바로 이거에 따라서 이 설득의 비율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너무 재밌지 않나요? 안 재밌으시군요. 설득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노출을 어떻게 하냐 이건데요. 이걸 또 한 단어로 정리해 볼게요. 바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컨텐츠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회사를 알릴 때 뭐 전단지로 알리건 유튜브로 알리건 블로그로 알리건 뭔가 사진이나 영상, 글 같은 걸 보여주잖아요. 그 내용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이 설득의 비율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비율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글을 어떻게 써서 알렸냐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죠. 10명이 봐서요 2명이 연락할 수도 있고요 1000명이 봤지만 1명도 연락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1000명을 보여주는데 마케팅 비용이 들어갔겠죠? 그러면 결국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영상에서 어떤 말을 했고 어떤 내용을 보여줬냐에 따라서 수천 명이 봐도 한 건도 문의를 못 받을 수도 있고요. 단 한 명만 봤지만 그 한 명이 연락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다가갈지를 정하는 걸 우리가 기획한다고도 표현을 해요.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아마 이제 좀 어디서 이런 말 저런 말 들어는 봤는데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는 그런 말들이 나올 거예요. 앞으로 저랑 업종별
마케팅 방법을 어차피 배울 거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가 설득의 기본기예요. 설득은 어떻게 노출하냐 이거에 따라 비율이 달라진다고 했어요. 이걸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 한다고 했죠? 컨텐츠라고 했죠. 그래서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었냐에 따라서 이 설득력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획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글로 쓸지 영상으로 할지 영상에서도 어떻게 표현할지 이런 것들이요. 물론 구체적으로는 이 안에서도 여러 가지 단계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까지 하면 다 나가실 테니까 지금은 여기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케팅 한다는 사람들의 한 80% 이 정도는 거의 노출 이것만 설명을 합니다. 많이 알려야 된다, 그래야 돈 번다, 뭐 이렇게요?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거 맞는 말도 아니죠. 그나마 이 중에서 조금 더 나은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누구한테 알리는지가 중요하다. 뭐 이 정도만 해도 자영업자 입장에서 맡기기가 꽤나 괜찮은 마케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여기서 진짜 괜찮은 10% 정도 있죠. 이분들은요 이렇게 말해요. 노출만으로는 안 된다. 노출 말고 설득까지 돼야 한다. 그냥 광고비 쓰지 말아라. 어떤 영상이냐 어떤 사진이냐에 따라서 이 광고비 대비 효율이 다르다. 만약 이렇게까지 말하는 분이 있잖아요? 이거 상위권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말하고 진짜 그런 효율 좋은 영상, 그렇게 잘 만드는 사진 이런 것까지 할 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진짜 귀찮은 일이거든요. 보통은 업체별로 한 달에 한 번 볼까 말까입니다. 그중 좀 잘하시는 분들이 뭐 매주? 근데 솔직히 이거 제대로 하려면요 거의 2, 3일에 한 번씩 계속 들여다보면서 컨텐츠를 만들고 바꾸고 해야 됩니다. 이거 진짜 귀찮죠. 근데 이 정도까지 해주는 사람 없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렇게까지 모든 업체를 한다고 말 못해요. 이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솔직히 시간적으로 쉽지가 않죠. 이만큼까지도 대단한 마케터인데 여기서 만약 진짜 극상위권 마케터 있잖아요? 이 10%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재구매가 돼야 됩니다. 솔직히 재구매는요 마케터의 영역 아니에요. 사장님이 실력이 좋아야 재구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 음식이 맛있어야 다시 가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마케터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 재구매까지도 마케팅적으로 할 게 있습니다. 이게 사실 재구매의 포인트이기도 하죠. 이걸 제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이 재구매가 없으면요 매달 새로운 고객을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매달 100%의 새로운 고객을 데려온다? 이거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이건 진짜 자영업 해보지 않으셨으면 이 재구매가 얼마나 간절한지 모르죠. 저는 학원 할 때나 이자카야 할 때나 프랜차이즈 할 때도 이 재구매가 너무 간절했어요. 아니 아이들 한 명 데리고 오려면 최소 몇천 장의 전단지를 막 가방에 메고 차도 없어가지고 걸어서 4-5시간을 막 돌려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온 아이가 이번 달만 하고 끊는다? 그럼 진짜 이거 욕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마케터는 노출이니 설득이니 이런 이야기까지 하겠지만 진짜 사장은 이 재구매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나 재구매 할 상품 이런 거 없어요. 이런 업체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제가 간판 회사를 운영을 합니다. 사실 간판은 한 사장님이 한 번 사고 그 뒤로 또 사지 않아요. 잘 안 삽니다. 재구매가 잘 안 일어나요. 그래도 여기서 재구매란 이런 거예요. 최소한 소개는 시켜줄 정도로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2, 3, 5점을 혹시나 낸다면 그때 간판할 때 내 업체가 떠오르는 딱 그 정도요. 재구매를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요 바로 펜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 매장에, 내 음식에, 내 수업에, 혹은 뭐 인테리어 회사라면 내 인테리어 서비스에 이런 거에 펜을 만드는 거예요. 펜이 됐다는 거 꼭 연예인의 펜처럼 나 이 사람 좋아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펜이 됐다는 징조는요 이런 겁니다. 간판! 그 사람 괜찮았는데 이 사람의 뇌에 내 업체가 생각나는 거죠. 거기 괜찮았는데 이름 뭐였더라? 전화번호 어디 썼지? 이런 거요. 곱창 했을 때 나 거기서 시켜 먹고 싶다 이런 게 생각이 나야 돼요. 나 이빨 아픈데? 거기 치과 이렇게 생각나야 되고요. 심지어는 거울 보고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내 성형외과가 생각이 나야 돼요. 이런 겁니다. 일상 속에서 내 업체랑 관련 있는 뭔가를 딱 했을 때 내가 생각나는 그 순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펜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그거 진짜 어려운 건데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CRM이 있습니다. CRM은요 고객 관계 관리라고 하는데요. 고객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문자를 보내거나 하는 거죠. 고객과 관계를 맺어서 내 업체를 잊지 않게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뭐 이런 거예요. 제가 좀 좋아하는 음식점 중에 매드포갈릭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는 주기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보내요. 오늘 무슨 날이다 할인해준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제가 부동산을 했었거든요. 한번 문의 온 고객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고객들 리스트를 쫙 뽑은 다음에 그 고객들이 나한테 문의했던 매물, 조건 이런 거 정리해 놓은 다음에 그런 매물 나올 때마다 문자를 보냈어요. 바로 이런 게 CRM입니다. 이걸 좀 쉬운 말로는 고객
타이밍 맞추기라고도 해요. 솔직히 고객 한 명을 데리고 오기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사실 그 고객이 지금 바로 구매하고 싶지 않을 수 있어요. 혹은 제가 뭐 부동산 할 때처럼 내가 매물이 없거나 해서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죠. 이런 고객들을 어려운 말로 잠재 고객이라고도 하는데요. 아직 내 고객은 아니지만 내 고객이 될 수 있는 그런 고객들이죠. 어쨌든 이런 고객들의 핵심은 내가 이 고객의 타이밍을 맞춰줘야 돼요. 이렇게 펜을 만들어 가는 거죠. 우사인 볼트가 아무리 잘 뛰었어도 이거를 세상에 알리지 않았더라면, 뭐 올림픽이나 이런 데 안 나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걸 알렸기 때문에 지금의 성공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다면 아마 이미 자신의 업계에서 조금 더 나은 성과를 내고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아니 쟤 나보다 진짜 못하는데, 쟤 나보다 실력 없는데,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진짜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근데 걔보다 알고 보니까 내가 매출이 낮아. 그러면 진짜 자존심 상하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랬냐? 안 알렸기 때문입니다. 성과를 내는 것에만 집중했기 때문인 거죠. 이 성과를 알리는 것 그 자체의 중요성을 아직 몰라서 직원한테 야, 너 좀 해봐, 혹은 대행사한테 좀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된 겁니다. 저도 저의 성과가 저평가가 된 것 같아서 이렇게 유튜브 하는 거예요. 근데 걱정하실 거 없어요. 이제 성과 알리는 거의 중요성을 알았으니까 하면 됩니다. 저도 지금 그래서 유튜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알리러 가야겠죠? 알리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사장님이 직접 마케팅 하는 게 나은 업체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마케팅 대행을 맡기는 게 나은 업체도 있습니다. 또 마케팅을 맡기더라도 마케팅 대행사의 종류별로, 또 업체의 캐파별로 가장 잘하는 업체의 어떤 특정 형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달라요. 소형 업체다 그러면 저 같은 업체보다는 그냥 마케팅 프리랜서한테 한 명 혼자서 운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아예 그냥 전담으로 맡기는 게 나은 업체도 있고요. 아니면 내 회사는 규모가 좀 있기 때문에 저처럼 실력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중형 규모 이상의 업체한테 맡겨서 담당자한테 좀 신경 써서 해달라고 하는 게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진짜 너무 회사가 크셔가지고 마케팅 팀이 이미 있어요. 그러면 그냥 대형 마케팅 회사에 케어를 좀 덜 받더라도 딱 해달라는 것만 해줘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있는데요. 그걸 알려드릴게요. 일단 순수익 500 이하다 그러면 직접 배워서 하셔야 됩니다. 매출 아니고 순수익이에요. 500 이하면 사실 마케팅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100도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100 정도도 부담스러우시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마케팅을 하다 보면 네이버나 유튜브, 인스타 이렇게 플랫폼에 지출하는 아예 마케팅 비용이 있고요. 그 외에 마케터 인건비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두 개 다 하면 100이 거의 대부분 넘거든요. 그래서 너무 촉박해요. 아니면 마케팅 방법 한두 개만 딱 중요한 것만 맡겨도 괜찮습니다. 30에서 50 정도면 블로그 잘 써주는 마케터 찾을 수 있거든요. 혹은 뭐 지도 관리만이라던가 아니면 인스타 광고만이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그냥 한두 개만 맡기는 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혹시나 이런 거를 누구한테 맡겨야지 고민하시고 있다면 제 수강생 분 중에서 잘하시는 분을 제 카페에 소개해 놓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순수익 500 이상인 사장님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맡기는 게 무조건 낫습니다. 마케팅 직접 할 시간에 맡겨서 실제 그 업무를 하는 게 매출에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아마 배우셔도 짜잘한 게 많아가지고 맡기시려고 하게 될 거예요. 보통 500 이상인 분들이라면 중형 마케팅 업체나 혹은 1인 프리랜서한테 아예 전담으로 시켜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공부를 하고 맡기셔야 돼요. 대부분의 마케팅 대행사는 여러분의 업체에 대해서, 업계에 대해서 공부해주지 않습니다. 공부를 안 하고 맡기잖아요? 그럼 마케터랑 대화도 안 되고요. 그럼 마케터는 그냥 받은 돈만큼밖에 일을 안 해요. 저도 학원을 할 때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맡겨봐서 압니다. 알아서 해주세요. 이거는 매출 안 올라도 괜찮습니다. 이런 말로 받아들여요. 이 공부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 영상만 보셔도 아마 충분히 공부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만 집중해주시면 됩니다. 1분 요약할게요. 근데 마지막에는 제가 더 핵심인 지금 내 가게에서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까지 말씀드릴 거니까 지금 끄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가만히 있으면 매출 절대 안 오릅니다. 당장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당장 뭘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온라인 상권을 골목 상권에서 메인 상권으로 이동시켜야 된다고 했어요. 일단 지금 내가 온라인 상권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해야겠죠? 확인하는 방법은 이 영상 참고해주세요. 세 번째, 마케팅에서 핵심은 점진적 우상향이다. 갑자기 올라갈 수도 없고요. 그랬다가는 넘어집니다. 네 번째, 온라인 상권에서 메인 상권으로 이동하려면요, 세 가지가 갖춰져야 돼요. 노출, 설득, 재구매. 이걸 줄여서 제가 EPR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럼 이 각각은 뭐였죠? 다섯 번째, 노출은요 그냥 알리는 거 아니고요, 누구한테 알리느냐예요. 아무한테 알리는 건 시간 낭비, 돈 낭비입니다. 그럼 우리 누구한테 알려야 되죠? 여섯 번째,
4단계 고객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알리는 게 핵심이라고 했고요. 노출은 돈이에요. 단계가 올라갈수록 매출에 반영되는 시간과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노출만 무작정 한다고 매출이 오르나요? 아니죠. 7번째, 설득이 돼야 됩니다. 설득은 어떻게 노출했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걸 우리는 컨텐츠라고 합니다. 그러려면 기획을 잘해야겠죠. 마케팅하는 사람의 80%는요 노출만 보고요. 좀 더 잘하는 10%는 설득까지 보고요. 진짜 마지막으로 찐 잘하는 사람은 재구매까지 신경 써줍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 저 말고는 8번째, 재구매는 CRM으로 할 수 있어요. CRM은 고객 관계 관리입니다. 고객 타이밍을 맞춰서 내 고객을 만드는 방법이죠. 그렇게 펜을 만들면 끝! 마지막으로 순수익 500 이하는 직접 공부하시고요. 그 이상은 맡기시는 게 시간적으로 효율적이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님, 저 매출 올리고 싶어요. 얼마나요? 네? 무조건 많이 올리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바로 이게 곧 망한다는 징조입니다. 매출을 올리고 싶으면 사실 얼마나 매출을 올릴 수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야죠. 이제 진짜 이 강의가 끝나갑니다. 저도 그랬지만 무조건 마케팅을 해서 고객을 데리고 온다고 다 받으실 수 없어요. 그래서 마케팅을 직접 하건 아니면 맡기건 이렇게 모든 걸 시작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고객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한마디로 캐파를 확인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건 지금 보니까 거의 시간이 안 되겠네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지금 1시간이나 됐어요. 다음 시간에 캐파를 확인하는 법까지 하고 그 다음에 업종별 마케팅 전략을 정말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냥 병원 마케팅 아니고요. 아예 치과, 내과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거고요. 그냥 학원 마케팅이라고 설명 안 하고 수학, 영어, 국어 다 과목별로 나눠서 아주 미묘한 차이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드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고정 댓글에 있는 카페에다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도 정리를 해놓을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본격적으로 뭘 해야 하는지까지도 정리해 놓을 예정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카페에서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거의 지금 1시간가량 마케팅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 배웠는데요. 사실 블로그를 어떻게 만드냐, 유튜브를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것보다는 이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는 사실 검색하면 다 나와요. 아니면 뭐 강의 몇 개만 들어도 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거는 전체적인 구조 짜는 건 아무도 말을 안 해주길래 그냥 답답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